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요 3단원 내용에 정말 이제 제대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도 우리가 좀 공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3단원 항상성과 건강 부분의 맛보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부터 정말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문제풀이까지 해서 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냐면요, 소화와 순환, 그리고 호흡과 배설, 거기서부터 나오는 뭐 또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화계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 외울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암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 같이 학습 포인트를 잡고 시작을 할게요. 짠! 여기 보시면요.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 영양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양소의 흡수. 근데 그 전에 소화 과정도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양소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종류를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소가 소화되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디서 소화가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에 의해 소화가 되는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큰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 영양소가 이렇게 소화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 다음 경로들이 어떠한가,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경로가 좀 달라지는데 그런 이동 경로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큰 틀을 잡으시고 일단 처음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짠, 요거는 조금 이따 빔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들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제목이 소화, 순환, 호흡, 그리고 배설, 이 4가지 기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각 따로 알아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세포들 조직세포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세포가 뭐를 필요로 하나요? 바로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오늘 배울 무슨 계? 소화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소화계로 뭐가 들어오게 되나요? 바로 음식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식물. 자, 음식물들이 들어왔을 때 소화계는 어떤 역할을 우리 몸에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들어온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계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영양분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산소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호흡계를 통해서, 그렇죠? 너무 조그마니까 좀 크게, 호흡계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호흡계, 이렇게 이제 바깥 대기로부터 호흡계로 산소가 들어오면, 폐로 산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기체 교환을 통해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계와 호흡계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순환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순환계가 이런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같은 것들을 운반해 주는 거죠. 그런 운반을 해서 순환계가 조직세포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직세포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바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렇죠. 4글자로 하면 세포호흡이 일어나잖아요. 세포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이 결과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것이 세포호흡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도 방출이 되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 에너지를 얻고 났을 때 노폐물들도 생기게 됩니다. 노폐물. 우리가 이거를 얻고 싶은 건 아닌데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 조직세포에서 스스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생명활동에. 자, 이런 노폐물들은 어디다 처리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액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 노폐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기공을 통해서 그 CO2를 날려보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저기 버리는 데다가 갖다 줄 중간 체계가 또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도 순환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노폐물들은 뭐 CO2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노폐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기타 노폐물들. 자, 일단 CO2는 어디로? 노폐물이 이렇게 순환기를 통해서 다시 호흡기를 거쳐서 CO2가 바깥 대기로 방출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노폐물들은 어디로? 순환기를 통해서 남은 하나의 기관계, 바로 배설계로 향하게 됩니다. 배설계. 그래서 이 배설계를 통해서 노폐물이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일단 오늘 어디부터? 바로 이 소화기부터 같이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필기를 하셨죠? 자,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소화기에 대해서 뭐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자. 바로 첫 번째 제목은 영양소죠. 영양소.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도 영양소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영양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에너지원이거나 아니면 몸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생명활동 같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영양소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바로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눕니다. 주영양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부영양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주영양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영양소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배웠었잖아요. 뭐 단탄지, 뭐 탄단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몸을 구성한다.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은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했던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시 다뤄지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좀 끄집어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자, 일단 탄수화물을 이루는 원소, 구성 원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선생님이 탄초라고 암기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죠. 탄초. 이렇게 C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게 가장 먼저 사용되는 형태의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주영양소, 주에너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탄수화물 1g에서 얼마에? 4kcal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해 보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보면 4kcal/g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1g당 4kcal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기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종류는 뭐가 있어요? 바로 요거는 번호를 좀 붙여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작은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단당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당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당류.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단당류의 종류에는 어떤 거? 세 가지만 정리해보면 그렇죠. 포도당. 앞 글자만 따볼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리보스. 우리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성 성분인 그런 그런 리보스 같은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단당류와 같은 것들은 단맛이 나고 물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당류는 뭐가 있어요? 이당류.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줬죠? 이당류 너는 너무 역설적이야. 자, 그래서 엿당, 설탕, 그 다음에 젖당. 역설적이야. 이렇게 좀 받침은 다르지만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 엿당은 뭐와 뭐의 결합이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도당의 결합이 엿당이었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요 포도당과 여기서 뭘까요? 그렇죠. 설탕은 과하게 달다 그랬죠. 이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생각을 해보시면 과하게 다니까 과당. 그 다음에 젖당은 남은 거. 포도당과 어떻게 갈락토스가 만나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암기하라고요? 젓갈로 암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당류에는 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어떤 것들? 그렇죠. 녹말,
식물에서 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인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에서 저장하는 형태, 그렇죠, 글리코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는, 그렇죠, 네 글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다당류에 속한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1단원에서 이미 한 내용인데 왜 이걸 굳이 또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소화의 과정에서 또 이런 명칭 등을 모르면 왜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당류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우리 세포 안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녹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단당류의 상태까지 소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 단위를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단백질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얘도 유기물이니까 탄소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 갖고 있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바로 N, 질소를 갖고 있다는 거였죠. 질소, 얘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크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가끔 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CHON, 거기다 S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단백질은 어떻다? 촌스럽다. 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얼마의 에너지를 내나요?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4kcal, 얼마당? 그램당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생리 기능을 조절하든지, 그 다음에 면역작용에 관여하든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맡고 있어요.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렇게 영양분으로 사용되죠. 왜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바로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효소. 그 다음에 생리 기능 조절하는, 소량으로 생리 기능 조절하는 호르몬 같은 것들,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작용에 관여하는 항체.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여하는 헤모글로빈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법을 줬잖아요. 흐흐흐흐. 얘들은 굉장히 실없는 애들. 흐흐흐흐. 단백질로 구성된 애들.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뭐예요? 바로 아미노산이 되겠죠. 아미노산은 약 20여 종류가 있고, 이 중에는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몸에서 합성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백질도 어느 형태까지 분해가 되어야 흡수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단위, 가장 작은 형태인 이 아미노산까지는 분해가 되어야 세포 안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이제 주 영양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바로 지방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어요. 지방의 원래 풀네임은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이렇게 불러주는 게 더 좋은 명칭이고요. 지방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바로 CH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초, 탄초, 지도초, 탄도초. 그래서 지초, 탄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인데 주로 어떤 형태예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예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 왜인가요? 왜죠? 그렇죠. 같은 무게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할 때 이 지방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럼 이제 짐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같은 에너지를 낼 때. 자, 그래서 얘는 몇 킬로칼로리? 그렇죠. 1g당 9킬로칼로리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부피를 좀 줄이는 그런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체온 유지에 도움도 줘요. 그런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열 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구조를 좀 보면, 구조 요렇게 한 분자에 누구의? 글리세롤에 세 개의 뭐가? 지방산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뭐 기본 단위라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해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분해가 되냐면
글리세롤은 그대로. 근데 여기에 다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분해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지방산 2개로 분해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름이 지방산이니까 얘는 지방산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은데 지방산, 얘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줄여봤자 이름이 별로 짧아지진 않는데요. 자,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다. 우리가 하나를 뜻하는 접두사 뭐였어요? 뭐였지? 뭐 내가 혼잣말하면 모놀로그, 독백 그런 식으로 혼자 찍는 드라마 모노 드라마. 그죠? 모노죠, 모노. 그래서 모노라는 접두사를 써서 모노 글리세리드. 하나의 지방산에 글리세롤이 붙어있는 그런 분자라서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약간 글씨가 작은데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영양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건 이 주영양소고 부영양소는 간단히 짠! 이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대신에 몸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타민을 들 수 있겠죠. 바이라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책에서 비타민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도 않고요. 에너지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생리 기능 조절. 그리고 뭐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서 섭취해서 이제 보충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수용성 비타민과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 비군 뭔가요? 뭐 연예 기사에서 뭐 연예인 A군과 B군이 뭐 이런 거 아니고 비물이라는 얘기죠. B1, B2 이런 애들. 자, 그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B군과 C가 수용성 비타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도 있는데요. 지용성 이거는 A, D, E, K 아덱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죠. 아덱이라고. 자, 비타민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무기염류는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그런 비슷한 것들을 역할을 하죠. 근데 무기염류 역시 섭취를 해야 돼요.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섭취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뭐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칼슘, 뭐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의 종류에 속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우리 몸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 있겠죠. 물 H2O. 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도 아니고 우리 몸을 그냥 구성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물의 성질을 보면 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열이 높고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을 잘 녹여서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을 운반한다. 끼리끼리 논다. 얘가 극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극성을 띠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잘 운반하고, 그 다음에 꼭 극성이 아니라도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실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중간에서 반응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영양소와 부영양소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본론이에요. 그럼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식사로 얻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쪼개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깝지만 다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새 출발해야죠. 자, 이제 영양소의 소화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128쪽의 밑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소화에는 무슨 소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기계적인 소화, 그다음에 화학적인 소화를 나눌 수 있어요. 화학적 소화. 자,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기계적인 소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식물의 크기만 변한 거예요. 크기와 형태. 그래서 화학적인 소화가 잘 일어나도록 얘네들을 씹어준다든지, 그래서 작게 덩어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소화액과 섞어준다든지 이런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건 뭐 저작 운동,
씹는 걸 말하죠. 씹는 거. 그 다음에 뭐 연동 운동, 꿈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꿈틀꿈틀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혼합 운동. 혼합 운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주는 이런 것들이 기계적 소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요건 아니고요. 바로 이 화학적 소화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의 포인트죠. 그래서 이 영양분들이 분해되면서 아예 다른 성질을 가진 작은 분자들로 되는 것. 그래서 고분자의 음식물이 저분자의 흡수 가능한 상태의 그런 그 영양분으로 이제 그 쪼개져 나가는 분해되는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화학적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빔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쫙 지우고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있는 그림이죠. 우리 책에 짠 여기 보시면 129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소화계에 속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소화계에 속한 애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뭐까지? 학문까지 같이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소화가 직접 일어나는 경로가 있어요. 공간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입이라든지 아니면 위라든지 아니면 소장, 대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대장에서는 이제 뭐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소화액들을 만들어내는 장소, 뭐 침샘, 그 다음에 쓸개, 그 다음에 위에서도 위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자액을 만들어내고 소장에서도 그런 뭐죠? 소화액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소화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주 영양소의 소화를 쭉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소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뭘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이렇게 포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이렇게 흡수가 가능한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이런 사이즈가 아니면 흡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너무 바쁜 거야.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 여기 손등에다가 밥알을 얹어놓으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녹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빔이 좀 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도당이 많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고분자 상태잖아요. 일단 녹말은 입에서부터 한번 소화가 일어납니다. 입에서는 어떤 소화액이 나오죠? 소화액.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화액과 거기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를 이름을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용액이죠. 소화액이 들어있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침이라는 소화액이 입에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이름의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건 많이 들어봤죠? 너무너무 유명한 소화효소니까. 자,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첫 번째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2개짜리 엿당으로 분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은 조금 더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더 구체적인 그림은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책에 있으니까 책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더 분해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분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는 그냥 통과해요. 위에서는 녹말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는. 그래서 아쉽지만 위는 내가 건너뛸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를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소장을 만나게 되죠. 이 소장에서 나머지 소화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단 소장에 들어갔어요. 소장은 소화가 일어나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으로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분비가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뭐 순서라고 볼 수는 없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자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자액은 어디서 만드는 거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숨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그 기관이 있어요. 이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자, 이 이자라는 곳에서 아밀레이스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좀 중간중간 덜 분해되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엿당의 상태로 다 분해를 하게 돼요. 엿당이 뭐였어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 있는 2개짜리, 그렇죠? 2당류였죠? 이런 상태까지는 요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 놓는 거예요. 2개까지. 내가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른 애들이 이어서 해야겠죠? 자, 여기서 소화가 일어나는 공간은 아직까지 이자액도 소장으로 분비되고 여기 소장에 있는 또 다른 소화효소도 거기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테이스라는 애가 이 엿당을 최종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앞 글자를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암기를 돕는데요. 이게 약간 좀 상스러워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엿은 지금 음식물의 한 종류인, 그렇죠? 우리 간식의 한 종류인 엿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말 타고 엿을 먹는다. 말 타고 엿을 먹는다. 뭔가 그 그림을 상상하세요. 우리가 말 타고 가면 이제 허기도 지고 하니까 이제 엿을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말 타고 엿을 먹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좀 상스러운 감이 있어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녹말은 여기까지 해서 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한번 간이래요. 입에서 한번 위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렇게 이자액과 소장에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럼 소장에서 이런 포도당들이 흡수가 속속속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보면 단백질도 여기 이렇게 선들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뭐겠어요? 그렇죠? 요 하나하나는 바로 아미노산이고 요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그런 고분자의 상태로 우리 입속에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입에서 얘를 소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입에서는 안 해줘. 서운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나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일단 내려갑니다. 입에서는 그냥 기계적인 소화만 일어나요.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넘겨보면 여기 위를 만나게 되죠. 위에서 얘가 첫 번째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위라는 공간에 뭐가 이렇게 분비가 되냐면 위액이라는 소화액이 분비가 돼요. 소화액이에요. 이거는 액체. 자, 그 안에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있냐면 펩신이라는 이름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럼 이 소화 효소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단백질을 군데군데 잘라주는 거예요. 약간 얼기설기. 완전히 분해는 아니고. 그래서 얼기설기 잘린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배웠는데 우리 펩타이드 결합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상태로 여기서 1차 분해가 일어나요. 자, 누구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자, 펩신에 의해서 첫 번째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럼 위에서 넘어오면 어디로 만난다고요? 그죠. 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으로 내려왔어요. 자, 봅시다. 또 이자액이네요. 이자액이 정말 중요한 게 선생님이 이자가 좀 못생겼지만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에 효소가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3가지 영양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데 이름은 트립신이에요. 펩신, 트립신, 신신 브라더스. 그래서 펩신과 트립신. 트립신에 의해서 얘가 한 단계 더 분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분해가 되냐면 2개씩 붙어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개씩 붙어있는 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수준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2개 또는 3개를 뜻하는 접두사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이펩타이드 또는 뭐라고? 트라이펩타이드. 그렇죠. 우리가 이거 ATP, ADP 할 때도 이 접두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단백질이었던 것이 폴리펩타이드가 됐고 이 폴리는 많다는 의미죠. 그게 한 번 더 분해돼서 2개짜리 다이펩타이드나 3개짜리 트라이펩타이드까지 분해돼요. 누구에 의해서? 이 트립신에 의해서. 자, 이자액에 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미노산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소장에 있는 소화 효소 중에 하나인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름이 너무 이제 생소한, 얘네 셋 다 초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즈. 그래서 점점 글자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신신 브라더스 다음에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주는 애라서 펩티데이즈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름이 익숙해진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자리가 좀 없으니까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단백질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방은요 쿨해요. 일단 입, 내가 소화가 일어날 게 뭐야 여기서. 그 다음에 위, 내가 여기서도 일어날 게 뭐야. 내가 꼭 여기서까지 분해가 일어나야겠어? 쭉 지나가요. 그러다가 소장까지 쭉 그대로 내려옵니다. 소장까지 내려오면 그때서야 이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 라이페이스는 아까 이자액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액에 요 3가지 그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소화효소가 유일한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자액이 중요하다 하는 거 또 강조를 합니다. 자,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초로 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 분해가 돼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있는 모노글리세리드와 그 다음에 지방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지방산, 이렇게 분해가 될 때 우리가 흡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소화되고 끝이에요. 굉장히 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소화되니까 어때요?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왠지 다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얘를 쭉 따라가 보면 바로 여기 쓸개즙이 나와요. 자, 쓸개즙. 요거는 약간 함정 보기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잠깐 쳤는데요. 쓸개즙은 여기 이제 쓸개즙이니까 액체겠죠? 얘는 소화액이기는 해요. 소화액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소화효소는 없어요. 소화효소는 없다. 소화효소가 있어야지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소화효소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나와봤자 화학적 소화를 못 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얘는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거는 이 지방 덩어리,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좀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유화라고 불러요. 유화. 그림 아니죠? 유화. 자, 유화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들어서 이런 라이페이스가 잘 접근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계적인 소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작용이 하나 일어나고, 그런데 정말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는 이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만 한번 일어난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그 영양소별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렇죠. 녹말이라는 형태로 주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녹말은 첫 번째로 어디서 분해가 일어나나요? 그렇죠. 입에서 일단 제일 먼저 분해가 됩니다. 입에서. 장소는 입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소화효소가 나오죠? 소화액부터 할까요? 소화액. 어떤 소화? 침이라는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는 그렇죠. 아밀레이스였죠. 아밀레이스. 바로 침이라는 소화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그런데 그래서 입을 거쳐서 뭐가 돼요? 엿당이나 기타 뭐 덜 분해된 것들, 그걸 부르는 용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엿당과 기타 더 큰 덩어리들, 이렇게 뭐 덱스트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위는 쿨하게 지나치죠. 위는 그냥 가네 하고 어디를 만나요? 소장으로 가게 돼요. 이제 위는 지나치고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소장으로 가면 거기서 또 어떤 소화 효소가 이 역할을 하게 되죠. 어떤 소화효소? 소장에서 만나게 되는 소화효소, 바로 또 아밀레이스죠. 아밀레이스. 그런데 이 아밀레이스는 다른 소화액이 들어있죠. 어떤 소화액? 이자액. 여기 좀 길게 해볼까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돼요? 완벽히 이렇게 중간중간 그 덱스트린 사이즈로 되어 있던 것들까지 완벽하게 엿당이 돼요. 엿당. 2개짜리 엿당, 이렇게 2개짜리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소화가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는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장소는 역시 어디예요? 지금 계속 소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소장에서. 하지만 여기서 얘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 타고 엿먹는다고요? 말 타고. 말테이스. 이거는 어디에? 소장벽에 있는 소장 상피세포에 이렇게 있는 소장 상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효소 중의 한 종류인데 말테이스에 의해서 최종 결과인 포도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밀레이스, 말테이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는 과정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단백질 갑시다. 단백질은 입에서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쿨하게 지나가요. 지나가서 어디까지? 위까지. 이렇게 삐뚤어지다니.
자, 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어떤 형태로까지 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가 얼기설기 끊어져서 아직은 펩타이드 결합이 많은 상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리펩타이드 상태로. 이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바로 위에서. 장소는 위가 되겠고요. 위에서 나오는 어떤 소화 효소. 신신브라더스의 첫째. 그렇죠. 펩신. 펩신이 들어있는 소화액은 뭐예요? 그렇죠. 위액이죠. 위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자, 폴리펩타이드가 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소장으로 내려가야겠죠. 소장에 가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얘가 조금 더 분해가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 그렇죠. 다이펩타이드나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펩타이드 상태로 분해가 되고요. 그 효소는 이름이 신신브라더스. 그렇죠. 트립신. 트립신은 어디 들어있다? 자,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다이 또는 트라이펩타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마지막 아미노산의 단계까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아미노산의 단계로 분해가 일어난 장소는 역시 계속 소장이고 그런 소화 효소의 이름은 뭐예요? 5글자 더 늘어났어요.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하는 애. 그렇죠. 펩티데이스. 요 이름을 가장 암기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올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펩티데이스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펩티데이스는 어디에? 이것도 역시 소장에서 만들어내는, 소장 상피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화효소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은 정리를 좀 해봤고요.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 생소한 이름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방이야 뭐 원체 쿨해가지고 쭉 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일단 입통과 위통과 어디? 소장까지 가는 거죠. 소장까지. 자, 장소는 소장이고요. 이렇게 분해가 되면 뭐랑 뭘로? 모노글리세리드와 그 다음에 지방산들로 분해가 되고요.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바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그 라이페이스는 어디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자액에 들어있어요. 이자액. 그런데 얘가 혼자만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누가? 그렇죠. 누구? 쓸개즙은 소화효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유화를 시킨다. 쓸개즙. 그래서 유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포인트는 뭐냐면 쓸개즙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름만 보고 한번 볼까요? 쓸개즙 누가 만드는 걸까? 쓸개가 만들 것 같죠? 아닙니다. 쓸개가 안 만들고요. 메이드 바이 간이에요. 간이 만들어요. 근데 왜 이름이 쓸개즙인가요? 간이 만들고 저장을 쓸개에 해요. 그랬다가 쓸개에서 그냥 분비만 그때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함정 보기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려놓고요. 나중에 백지를 놓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129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걸 열심히 분해했어요. 분해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변으로 쑥 내보내면 우리가 지금까지 헛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장에서 쑥쑥쑥 흡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흡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자, 어디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것인가? 뒤에, 선생님 뒤에 뭔가 거슬리는 게 싫으니까 뒤에는 지우고. 짠. 자, 여기 보시면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요거 전의 단계를 한번 그려줄게요. 소장의 단면이 이렇게 안에가 내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지 않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름은 왜 져 있죠? 그쵸? 굉장히 표면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는데 그 표면에도 이렇게 융털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소장에 융털이 있고 융털에 이렇게 하나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융털의 여기 표면 보면 이렇게 한 층의 상피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밖에 소화된 영양소들이 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그거를 흡수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분해를 해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세포 안까지 들어왔을 때 영양소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여기 안에 보면 길이 두 개야. 두 개 종류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렇게 혈관이죠. 혈관. 모세혈관이에요. 간단한 혈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은 요 가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름은 암주관입니다. 왜 암주관일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쭉 나눠주세요. 모세혈관과 암주관.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다 어떤 상태? 수용성인 영양소들. 수용성 영양소들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암주관을 통해서 간 애들은 눈치상 그렇죠. 지용성 영양소겠죠. 짠,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쪽을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수용성 영양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인 비타민, 아까 얘기했죠? B군과 C. 이런 것들이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따라서 쭉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경로가 첫 번째 수용성 영양소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용성 영양소들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 암주관은 림프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아니에요. 림프액들이 이동하는 림프관인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다른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확대를 해봅시다. 확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암주관이 있고 암주관 그 주변에 소장의 상피세포들이 있어요. 짠, 상피세포들. 상피세포들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소장의 상피세포. 세포들. 자, 요 바깥 공간은 어디냐면 여기가 소장 안쪽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소화가 일어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던 지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 하나짜리 모노글리세리드와 이렇게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 이름 뭐였어요? 복습을 좀 해보면. 그쵸? 라이페이스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로 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와 그다음 지방산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껏 이렇게 분해가 들어온 다음에 바로 다시 합체. 허무한디.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이 상태로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좋은 사이즈로만 이렇게 그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다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 암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우면 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지방이 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암주관으로 가게 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방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A, D, E, K, 아덱이라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암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처음에 최초로 어디로 들어오는가, 어떤 흐름을 타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로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간다. 겁먹지 마세요.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짠, 보시면 지금 방금 전까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여기 소장에서 어떻게 소장에 있는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애도 있었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애들은 어떤 영양소? 그렇죠. 이런 수용성 영양소. 그 다음에 그 융털에서도 암주관으로 들어간 애들은 어떤 애들? 그렇죠. 이런 지용성 영양소.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각각이 다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간 이동 경로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지금 혈관을 의미하고요. 이 파란색은 림프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성 영양소의 경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모세혈관이 합쳐져요. 합쳐서 좀 굵은 혈관을 이루는데 그 관의 이름이 간문맥이에요.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문맥이라는 혈관으로 그것이 합쳐지고 그 간문맥은 어디랑 닿아 있냐면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뭐 이런 영양소들이 뭐 저장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을 한번 거치게 된다. 수용성 영양소들은. 자, 그 다음에 간을 거쳐서 다시 간 정맥으로 합쳐진 이 혈관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여기 이름 하대정맥. 하대정맥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끊어볼까요? 대정맥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대정맥도 심장에서 나왔을 때
막 나왔을 땐 대정맥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래쪽으로 가는 정맥이 있고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가는 애로 이렇게 길이 나눠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하대정맥 이렇게 표현하고 위쪽으로 가는 걸 상대정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간 정맥이 하대정맥으로 합쳐지고 그것이 이렇게 또 대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펌핑 하면 이게 또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모세혈관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들이 합쳐서 간문맥이 됐죠. 간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간정맥으로 이렇게 합류를 해서 이게 하대정맥으로 들어온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심장에서 펌핑 이렇게 수축을 하면 온몸을 순환해서 이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의 경로가 되겠고요. 이제는 지용성 영양소의 경로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용성 영양소는 처음에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암주관으로 들어가요. 암주관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암주관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좀 굵은 림프관이 되고 이 림프관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면 이 가슴 림프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가슴 림프관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림프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원동력, 추진력을 받아야지 온몸으로 퍼질 수 있냐면 결국에는 심장의 그런 추진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이 가슴관이라는 림프관도 여기 빗장 및 정맥, 그렇죠? 이 정맥이랑 합쳐져야 돼요. 혈관이죠, 혈관. 결국에는 이 림프관이 혈관과 합류해서 이렇게 심장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림프관이 어디서? 빗장 및 정맥. 빗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쇄골이죠, 쇄골뼈. 거기를 지나가는 정맥과 연결이 돼서 이번에는 그 정맥이 상대정맥. 위쪽이니까 빗장이면 심장 위쪽이죠. 그래서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주관, 림프관, 가슴 림프관, 빗장 및 정맥에서 혈관과 합류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심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수축하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암주관 있잖아요. 이게 왜 암주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암주관으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가죠. 그 이제 지방 같은 것들. 근데 우리가 지방을 물에다 녹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색깔이 어때요? 굉장히 희뿌옇죠. 희뿌연 색깔을 가져요. 그 색깔이 마치 암죽, 그 개암으로 쓴 죽과 비슷한 색깔이다 해서 그런 애들이 지나가는 관이라 해서 암죽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대나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그죠? 새로운 애들, 펩신, 트립신, 뭐 펩티데이즈 아니면 라이페이스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이름들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면서 좀 친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수강호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